교육부는 킬러 문항 없이도 난이도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결코 난이도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핀셋처럼 드러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수험생 대부분은 이미 쉬운 수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럴 경우 단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바뀌고 당락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나만 틀리면 그게 쭉쭉 내려가는 게 조금 걱정돼요. 실수로 되게 당락이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하루에 결정되는 시험인 만큼 좀 컨디션이나 사소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특히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난리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 아들도 혼동스럽고 잘하는 대로 혼동스럽고 못하는 애는 못하는 대로. 정시에 주력해야 하는 재수생들에게도 날벼락입니다. 변별력이 없어지면 이제 뭐 1등급, 2등급 컷에 간의 간격이 좁아질 텐데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면 더 불안해져서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럴 거면 수능을 왜 보는지 모르겠다는 하수연도 나왔습니다. 애초에 수능이 애들 사고력 기르고 독해력 기르는 건데 킬러 문항을 없애버리면 내신이랑 다를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수능이 무의미해지는. 자칫 재수생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최상위권은 변별하기가 어려워진 거고요. 지금도 가뜩이나 졸업생이 많은데 졸업생이나 N수생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수험생 커뮤니티에선 도대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는 거냐 논란이 분분하고 학원가에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달라 애들만 불쌍하다는 탄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서울 목동의 학원가, 수능뿐 아니라 내신과 특목고 입시, 의대 진학을 위한 초중등 학원도 보입니다. 다양한 대입 전형을 쫓아 사교육 시장도 다양해졌습니다. 과학이랑 뭐 사회 그런 건 거의 기반으로 끌고 가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좀 더 특별한 걸 하기 위해서는 뭐 요즘 스피치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 면접. 대입을 고2부터 준비하며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나이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사교육비 규모는 7조 원으로 재작년보다 6.5% 늘어난 데 비해 중학교는 7조 1천억 원으로 11.6%, 초등학교는 11조 9천억 원으로 13.1%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수능을 쉽게 만든다고 사교육 의존도가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현재 대입제도는 수능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면접, 논술 등 다양한 기준으로 줄을 세우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변별력을 들려면 당연히 대학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줄을 세워서 원하는 아이들을 뽑아갈 텐데 그럼 그걸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 또 들겠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외국어고를 존치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교서열화를 야기하는 이 고교 유형들이 입학 전형에서 사교육을 유발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존치하겠다고 하면서 사교육은 경감하겠다라는 것도 엇박자가 심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에 교육부는 곧 발표할 대책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을 강조한 지 나흘 만에 열린 회의. 정부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 거치며 학교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사교육비가 50%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결책의 하나로 수능에서 최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교수도 풀기 어려울 정도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킬러 문항은 시험에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공정한 수능이 이른바 물수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마침 윤 대통령이 킬러 문항에 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전언도 나왔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만 사교육을 통해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건 불공정이자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 활용을 확대하고 학력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대형 입시학원들의 거짓 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대입 담당국장의 경지를 초래한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선 분석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 저희들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과 사교육계의 이권 카르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학교 교육 강화와 사교육 대책 방안은 오는 21일과 27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